네, 오늘 마지막 그 발표를 맡은 김정혜입니다. 저는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여기. 왜냐면 여기 제가 작은 글씨가 많아서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몇 시까지 원래 40분에 제가 마치는 걸로 돼 있는데 5분? 46분 정도. 아, 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정경희 전 부원장님 들으면서 난 너무 세속적으로 준비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연배가 높으신 분이 발표하시는 게 약간 전 울컥했어요. 시 읽을 때 이런 되게 긴장돼서 왔는데 긴장도 좀 풀리면서 오늘 제 발표가 이 흐름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부담스럽게 했는데 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 모든 슬라이드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김대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스피스조차도 잘 되지 않고 있지만 일반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집에서 있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너무 취약하다라는 게 오늘 제 핵심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호스피스 한 파트 이런 데서 될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나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저희 굉장히 무브먼트처럼 번지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이나 하나의 제도처럼 가서는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시간이 모자라면 이 말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노트북으로 어딜 가야 되는지. 그럼 제가 그냥 다음 할게요. 다음. 되나요? 네. 순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국의 현 주소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회보장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중요한가는 이미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생애 말기 돌봄이라는 엔드 오브 라이프 단어가 아카데믹하게는 있긴 있었지만 왜 국가마다 모두 쓰고 있는지가 최근에 나타난 거고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10년간 사이에 80세 이상, 왜냐면 요즘에 65세 이상도 안 나누더라고요. 80세 이상 인구 중에 사망자 중에 80세 이상이 36.7%에서 53.7%로 거의 80세 이상의 사망이 굉장히 많아졌고 생애 말기 돌봄이 필요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김대균 교수님과 중복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고령화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문제는 속도거든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런데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80세 이상 비율이 이게 지금 OECD가 저희 43에서 50일 갈 동안 저희는 이렇게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노란색이 2019년, 그 다음에 하얀색이 2009년에 병원 사망인데 다들 병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제일 높은 게 한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인데 일본은 반대 방향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을 뿐더러 제일 1위지만 병원 사망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균 선생님이 강조하셨듯이 자택에서 사망하고 싶어 하는 게 굿데스의 좋은 퀄리티라고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병원 사망은 당분간 1, 20년간 병원에서의 사망을 희망하든 어쨌든 희망과 별개로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느냐를 제가 조금 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유니버셜 헬스 커버리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에 보면 유엔에서 프로모션, 증진, 예방, 트리트먼트, 리해빌리테이션까지는 많이 있었는데 그 팰리아티브 케어를 들어갔고 이 팰리아티브 케어 없는 헬스 UHC는 안 된다라는 거를 표명해서 말하고 있고 그 OECD 국가의 40% 이거는 저개발 국가든 그 다음에 하이인컴 국가든 모두 엔드 오브 라이프에 돈을 안 쓴다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를 그 40%밖에 못 받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더 붐이 일었던 게 코비드 19이 외국에 우리나라는 사실 병원에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게 이제 가족들을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못 보고 죽는 게 굉장히 슬프지만 별일 아닌 것처럼 저는 일반화돼 있다고 보는데 외국은 이 코비드 때문에 가족들을 못 보고 그 폐쇄된 공간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엔드 오브 라이프 문제가 더 붐이 일어났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 제가 2007년도에 처음 호스피스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을 때 그 수가를 만들면서 접했는데 정말 그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는 게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였고 요즘 엔드 오브 라이프까지 겹치면서 이 세 개가 마치 어떤 관계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거는 저의 20년 통찰인데 이 아카데믹한 속성과 관계없이 어느 나라는 호스피스를 얘기하는데 용어를 팰리아티브라 부르고 어떤 데는 엔드 오브 라이프라 부르는데 그게 그냥 팰리아티브고 이게 사실 세 개가 내용을 봐야지 정확한 속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팰리아티브라 부른다고 해서 그게 다 의학적인 삶의 기간에 상관없이 증상 관리해주는 팰리아티브가 의학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쓰지 않고 팰리아티브인데 들어가 보면 호스피스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의 개념은 이거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우리가 얘기하는 엔드 오브 라이프는 어쨌든 그 터미널 일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왜냐하면 서든 데스 이런 거를 여기에서 논하는 거는 별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스피스는 이 엔드 오브 라이프의 서브셋이라는 거죠. 아까 김대균 교수님이 말한 피라미드의 제일 위가 우리나라의 호스피스라고 하면 생애 말기 돌봄은 이 1, 2, 3차가 다 돼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의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서비스의 특징은 저는 속성은 거의 동일하다. 그 대신 이제 이전의 호스피스는 처음에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을 때는 장소의 의미가 강했고 근대 의료로 오면서 호스피스 기관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를 완화 의료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정리한 거는 서비스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타이밍의 개념을 두지 않는 게 팰리아티브 케어라고 보시면 되고 호스피스와 생애 말기 서비스의 차이는 최근 들어 그 차이가 점점 용어를 쓰는 차이가 갭이 줄어들고 있다. 아까 다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미국의 경우만 제도적 특성상 호스피스냐 일반이냐가 제도적으로 선택을 명백하게 해야 돼요. 나는 급성기 병원에서 큐러티브 트리트먼트를 안 받겠다고 동의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호스피스가 굉장히 구분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구분이 왜냐 그 텍스로 하는 나라들은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기가 어렵고 이제 사회보험 국가에서 한국, 대만,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과 에이즈 위주로 많이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제가 이거를 쓴 거는 자세히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용어의 차이를 보자는 91년도에는 호스피스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펠리아티브 쓰다가 요즘에는 내셔널 엔드 오브 라이프 스트래티지라는 용어로 해서 이게 다른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호스피스 펠리아티브가 가지는 의미가 점점 약간 그 포괄적으로 바뀌면서 이 세 개를 그래서 처음에 이 학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일 혼란에 빠지는 요인이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개념에 너무 본질에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하고 저도 이제 한지는 20년 됐지만 최근에 제가 이 연구를 직접 안 하고 있는데 이 자료 준비를 하면서 여러 나라 거 업데이트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좀 의미 있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느낀 게 일본도 처음에 이제 호스피스 암으로 왜냐하면 호스피스 자체가 암 대책 기본법에서 시작이 됐어요. 캔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일본마저도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가 2012년에 처음 사용이 됐고 2016년에 보시면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국가 전체 재정과 사회 일반적인 문제로 커갔다는 거죠.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많이 되고 고령 인구가 많이 늘면서 이 정도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뭐 이게 강제로 계몽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요거는 계몽이 저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한 목적은 요점만 말씀드리면 제가 호스피스 처음 연구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도 갖고 오기에 힘든 간호 인력 수준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증상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틀렸는데 외국은 호스피스를 안치기가 비교적 쉬웠던 게 기본이 가정 간호도 잘 돼 있고 제가도 왕진도 잘 돼 있는 상태에서 호스피스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이 인프라가 잘 이루어질 수 없는 데서 호스피스를 갖고 오다 보니까 제가 그때 숙가 만들 때 그 허들을 몇 배를 넘어야 되니까 이거 호스피스 하려면 이게 아무리 미니멈이라고 해도 정책 당국에서는 너무 고가의 서비스라고 인식을 했던 이유가 그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앞에 오늘 강의의 핵심이 기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생애 말기 돌봄이 되려면 하나의 우리가 별도의 숙가 만들고 제도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 저는 해결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왕진제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기본이 깔려야 더군다나 이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를 서비스 선택하지 않는 다른 사망자들의 임종 과정에 저는 질이 올라갈 수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왕진이나 방문 진료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잘 돼 있고 횟수 제한도 없고 필요하면 갈 수 있는 그리고 진료 오전에 하고 이게 다니는 것만 하시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말씀드린 대로 재간은 기존의 건강보험 가정간호, 노인 장기요양 방문간호, 그 다음에 방문진료, 그 다음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있으나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이런 재가 서비스 기반 지불 제도가 매우 취약하다. 왜냐하면 지불 제도나 제도 때문에 이런 시범 사업이 있어도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소아 청소년까지 하고 있지만 인프라가 가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이 좋아야지만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임종 가정은 의료뿐만 아니라 요양복지가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보험이 분리돼 있는 점, 그리고 복지는 지자체마다 다양하고 스스로 찾아야지만 운 좋아야지만 또 그 지자체 인프라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 개가 네트워크를 할 동기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이런 컨셉에 의해서 굉장히 저는
필요하고 많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다 되려면 다 직종이 필요하지만 다학제팀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익숙하지 않는 의료 환경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명의료 결정도 보면은 사전 연명의료 등록은 많이 하지만 이행까지 가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주 제도의 초보적인 단계지만 그것조차도 조금 약간 분절적이고 잘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가 막힌 거는 외국처럼 제가가 잘 돼 있으면 이런 질환별 시범 사업도 저는 이렇게 각자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뭐 이 질환별로 다 시범 사업이 쭉쭉 생겼고 그나마 이거가 생긴 거는 교육 상담을 주로 하자고 생긴 거지 우리가 말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도 이제 왕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는데 이제 이름이 좀 바뀌긴 했죠.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횟수 제한을 한 달에 60회 그 재택의료 시범 사업인 경우에 100회로 풀어놨지만 이거를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운 횟수 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보기엔 현존하는 아이디어란 형태가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 사업인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의 펀드를 합쳐서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시범 사업 단계로 이제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1차 의료 왕진 수가는 그러니까 정말 의학적으로 언스테이블한 단계 집에 부를 수 있는 우리 TV 드라마 보면 부자에서 가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거고 요거는 뭔가 루틴한 케어 플랜이 필요한 서비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노인이 되고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면 이런 형태의 플랜이 필요한 그래서 두 개가 그런 속성이 조금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 제도도 그렇게 두 개로 좀 트랙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너무나 놀랍게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조금 몇 년 후에 시작이 됐어요. 강릉 갈바리에서 65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종교적인 그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이 되고 이게 제도로 발전이 시작한 거는 2008년 제가 그때 이제 수가 개발할 즈음에 제도권으로 들어왔고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국가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지금 되고 있는 이 생애 말기 돌봄도 너무 기가 막힌 게 이때 이렇게 20년, 30년 얘기해도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하다 보니까 생애 말기 돌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덕을 이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는 제도가 그나마 이 정도 고민하고 그러니까 호스피스 이꼴 생애 말기 돌봄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제도의 시작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종합계획도 아까 말씀하신 연명의료 결정법이 생기면서 법으로 의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1차가 있었고 이제 최근에 2차가 발표됐는데 1차 때도 생애 말기 돌봄이라는 단어는 있었으나 이제 주로 오늘 김명희 전 원장님도 토론에 있겠지만 주로 이제 사전의료 연명의료 결정 그런 차원에 있었지 이 제도 전반적인 거에 대한 포커스는 1차에도 없고 사실 오늘 여기 약간 2차에도 없어요. 2차에도 많은 걸 넣으려고 사실 김대균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고 제가 공동 연구자로 장숙란 교수님도 계신데 많은 부분을 연구를 했으나 막판에 좀 많이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호스피스는 마치 실적만 보면 기관 수는 엄청 늘어났고 이용률도 20몇 %로 늘어나서 뭔가 아웃컴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호스피스는 저는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이용률이 우리가 그 보건의료 제도의
그 평가할 때 대표 지표로 뭐 기대 수명, 사망률 보듯이 요거는 이용률을 많이 봐요. 근데 우리는 이 이용률에 이제 만족할 때가 아니라 아까 말한 진입 시점 있죠. 급성기 병동에서 고생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1, 2주 와서 호스피스 쓰는 게 환자한테 마지막 임종하시는 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진입 시점은 여전히 많이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용률이 올라가는 동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호스피스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에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 연명의향서 및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뭐 개몽이든 뭐든 시작은 됐는데 사전의료 연명의료 의향서는 어쨌든 내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연명의료 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주체가 돼야 되고 아까 말한 뭐 1, 2, 10, 12 뭐 이런 서식 막 써야 되듯이 실제 의향서 쓰는 사람은 많지만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가장 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 계세요?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 안에 이런 그 윤리위원이 미설치된 기관이 많아서 요거를 많이 설치하게끔 하는 게 2차 종합계획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말기 제도 방향은 제가 여기 가독성은 떨어지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 각국에서 생애말기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외국에서 먼저 그 국가 전략을 세운 거를 좀 참고해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 가능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환자가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그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의 퀄리티에 중요한 요소가 사망 장소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영역에 있어서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의 보건의료 환경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브로드한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간호사, 의사 인력,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GDP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그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는 그 어쨌든 이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그 코스트는 그거예요. 이코노믹 버드 그러니까 이코노믹 장애를 없게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고 이제 퀄리티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요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제도 전반적인 것부터 조금 더 추상적인 목표가 있다면 요게 조금 이해하기 쉬운 영역으로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역과 시스템이 여기가 최종 이 퀄리티를 죽음에 이르는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에 여기에서 보시면 거버넌스나 그 다음에 서비스 공급, 그 다음에 케어에 대한 접근, 퀄리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치료의 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돼야 우리가 생애말기 돌봄의 질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사회보장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조금 조각조각 흉내내고 있는 저는 단계인 것 같은데 사회보장을 포함한 국가 전략 수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이제 하고 있는 게 호스피스 연명의료 결정법 안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같이 있다 보니까 질병정책과에서 그거를 이제 지고 있는데 저는 질병정책과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안에서 이거는 전략이 수립돼야 되는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준하는 범부처 이런 거에 차원으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책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이런 수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통계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생애말기 돌봄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프라도 이 제도 설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이 피라미드에 보면 1차 의료 있었잖아요. 이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가 이 시스템 안에 내장이 돼야 돼. 인터그레이트 돼야 되는데 우리는 호스피스 만든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나 커뮤니티 베이스의 서포트가 될 수 있게 특히 프라이머리 케어에 이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가 들어가는 게 핵심인 거고 포괄적인 급여 범위, 호스피스에 별개로 있는 그런 거와 그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급여가 해야 되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행위별 수가제니까 마지막에 통증 관리 잘하는 약도 다 급여되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그거를 하는 행위별 수가라서 행위를 보상하지 못한다기보다는 그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 없다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 의사들이 마지막 임종이나 그 다음에 터미널 환자한테 뭘 해줘야 될지에 대한 컨셉 자체가 우리나라 의료 교육에 없는 거죠. 의사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교육이나 문화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사실 이거를 뭐가 필요한지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할까 처음에 고민하다가 그건 의미 없고 제가 뽑은 사실 원픽은 이거예요.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그러니까 제가 호스피스 처음 할 때도 일본에는 모든 의사가 호스피스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도 치료에 집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노인 사망이 병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환자들한테 내가 뭘 해줄까라는 그 개념 자체를 가지게끔 그 개념도 가지게끔 교육이 돼야 되는데 뭐 쉽게 마약성 진통제도 우리나라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잘 쓰면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도 호스피스 전문 의사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찔끔찔끔 울려서 더 고통스럽게 고통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의대 교육부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스피스를 저는 그 호스피스 연구할 때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또한 가진 자들이 받고 죽어가는 럭셔리 서비스구나. 일반에 제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할 때 요양병원 호스피스 할 때 그게 극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요양병원 중에 이제 보바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상한 요양병원에는 일반 병동에서는 간호사도 제대로 못 보고 돌아가시는데 여기서는 호스피스에 준하는 뭔가를 구현하는 게 한 병원 안에서 정말 너무 극과 극이 나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서비스를 선택하지 호스피스를 그나마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완화 의료를 제공하는 게 우리나라의 큰 생애 말기에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